안녕하세요. 점수가 넉넉하세요? 보니까 평균이 70점이네요, 오늘은. 최고 점수는 박정원 씨가 90점. 2등까지는 김태리. 김태리는 항상 2등이야. 만년 2등.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풀어보면 1번은 이제 유효인 것을 골라라고 그랬으니 1번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종합적인 문제야 사실은 1번은. 그러면 자 1번 봐. 불공정 행위 나오죠? 그러면 그건 무효이고 이걸 기억해. 불공정 행위 속에 여기다가 불공정 행위 요 법률 행위 속에다가 약정을 하나 했는데 이 약정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약정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는 무효겠지? 그럼 계약서 내용도 무효.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야.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이면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계약도 유효겠어, 무효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쉽거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계약의 내용은 그 계약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 불공정 행위가 무효이면 그 계약의 내용도 다 무효잖아. 계약금 주기로 하는 계약도 다 무효. 환매 특약도 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쉬워지는 거라고 이제. 따라나 계약이 무효이면 여기다 써. 여기다 가만히 아는 척 하지 말고 알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여기다 써. 계약이 무효이면. 그럼 옥상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자 여기다 써놓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나도 인기 관리를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돼?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의 내용도 무효다 해야지. 계약의 내용도. 계약 내용도 무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약 내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약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제3자 약관이야. 제3자 약관.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제3자 약관. 그런데 이 제3자 약관 앞에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했을 뿐이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알아들어요?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이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그것이고, 가불간에 자 여기 가불간에 매매하면서 아직 자 매매했어. 매매. 그럼 매매 계약의 내용은 매매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했을 때 돈을 을이 병에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매매의 영향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매매의 영향을 다시 계약 내용. 그럼 이게 무효이면 을은 선의의 병에게 돈을 줄 일이여 주지 말 일이야? 그거 하나 알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끝나잖아. 요거 하나만 알면. 그럼 여기서 갑이 병과 병 간의 관계가 무효요. 갑과 병 간의 관계는 계약이요 계약이 아니요? 계약은 매매가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갑병 간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이 교수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해요? 저기서 물어봐야 내가 어떻게 답을 하냐? 사무실에서 물어봐야 내가 어떻게 답을 해? 여기 와서 들어야 답이 되지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들어봐.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매매 계약하면서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했어.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그러면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요? 그러지? 이것이 무엇이 되고?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의 내용도 무효. 어디? 매매하면서 환매했어. 환매한다고. 그럼 환매의 효력은 매매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말이야. 이제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2번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밑줄 그셔봐. 명의신탁 밑줄. 명의신탁에다 밑줄 긋고 거기다 써놓으면 돼. 계약이 무효. 써라고 거기다가 계약이 무효. 그리고는 자 가불간에 명의신탁을 하면서 계약에다 명의신탁이 계약이요. 그리고는 수탁자가 건물을 팔아서 신탁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지. 밑줄 그셔봐.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정에다 동그라미 쳐. 약정. 그럼 약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하면 돼? 계약 내용 이렇게 하면 되네. 계약 내용.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종중 배우자 이런 말이 없으면 무효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종배종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효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계약의 내용도 무엇이 돼야 돼? 무효. 이것도 1번, 2번은 같은 내용이거든. 자, 명의신탁이 유효 무효. 요게 무효. 그러므로 신탁자에게 뭐 팔아서 어쩌고 하는 약정도 무엇이 된다? 무효. 해결됐어. 3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 이 약정은 계약하고 나서 하는 일이요. 계약할 때 하는 일이요. 이건 계약 시 하잖아. 계약의 내용. 그러면 자 여기 봐. 가불간에 매매하면서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면 매수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뭘 물어보냐면 3번은 여러분들 위험부담 생각나지? 그럼 계약 총칙은 강시요 임시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돼.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그러면 자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이것만 알 일이요. 계약법 임의규정을 알아야 돼. 계약법은 임대차만 제외화가 다 임의규정이라니까. 다시 한번 계약 총칙, 매매, 교환. 그럼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고 전세권은 임의규정이야. 물권법에서. 다시 한번 물권법에서 전세권은 임의규정. 나머지는 전부 강행규정 이렇게 돼. 근데 계약법은 전부 무슨 규정이야? 대부분 임의규정. 근데 임대차에서 강행규정 11개 있었지? 그 요런 거 외우면 되지. 어묵, 차차차, 지부학통 이런 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여기 빼고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단속 규정을 위반했지? 유효지, 유효. 근데 거기 어디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거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 봐. 중간생략 등기는 한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물권법에서 가능성이 많지. 합의는 일단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그럼 여기 합의 없이 등기되었으면 그 등기도 합의 없이 격려된 등기도 유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성공보수약정.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약정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하시면 되지? 그래서 민사사건에서는 유효, 형사사건에서는 무효 이렇게. 자,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3학년이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반사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우리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세 포탈, 투기 목적, 강제집행 면탈, 강박에 의한 행위,